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한국의 어둠입니다. 오늘도 어두운 밤, 여러분을 한국의 숨겨진 공포와 미스터리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잊혀진 영혼들이 헤매는 어두운 구석과 저승에서 울려 커지는 불길한 소리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야기는 지금 시작됩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는 경기도의 아파트 전셋값이 8천대에서 막 1억으로 치솟을 때입니다. 당시에 집을 구하는 일이 정말 어려워서 결혼을 해야 하나 라는 고민까지도 갔었죠. 결국 저는 본가에서 시 경제가 딱 넘어가는 외딴 곳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가격도 쌌고 평수로 넓기도 했으며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주인도 살아보지 못한 집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희가 식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함께 살면서부터 그 첫 번째 집에 하나둘씩 존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덩치도 크고 별로 겁이 없는 편입니다. 그에 반해 제 아내는 쥐나 벌레 따위는 무서워하고 약간 예민한 성격입니다. 우선 하는 일이 둘 다 작가입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쓰는 일을 하고 있고 아내는 순문학 소설가 진한쌤이지요. 저희 둘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 비하면 예민한 편이고 연기자나 순수 예술가에 비하면 수더던한 편입니다. 경제활동은 주로 제가 했는데 대체로 집에서 작업하여 저희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집에 대해 묘사를 하자면 길었습니다. 볕이 잘 들지 않고 돌마른 느낌의 습기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습기에 대한 기억은 때론 소름 끼칠 정도로 드라이하기도 하고 때론 몹시 눅눅한 공기가 떠다니기도 했죠. 처음에 한두 달은 그것에 대해 별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존재가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외출할 일이 있어 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집에 혼자 있었죠. 그리고 밤이 되어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시간은 저녁 9시 정도 늦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고 있는데 누가 제 뺨을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저는 잠결에 아내가 벌써 몇 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늦은 시각도 아니니 깊은 잠에 빠져있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프지도 간지럽지도 않은 선명한 촉감으로 또 제 뺨을 두드리더군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순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누워있다가 눈을 뜨니 웬 여자가 침대맡에 허리를 숙이고 서서 제 코앞에 얼굴을 들이대고 있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게 꿈인가? 아쉽지만 꿈도 아니고 감히도 아니더군요. 그렇다고 도둑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바로 눈앞에 있어서 너무 크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자는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빡이지도 않으며 저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당황했고 몇 초의 시간에 몇십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신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 다시 눈을 떴죠. 눈을 떠보니 여자는 안방 욕실 문 앞 화장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두운 잠에서 그 여자를 한참 지켜봤습니다. 아내의 화장대 앞에 선 여자는 무슨 냄새라도 맡는 것이지 아내가 화장대 의자에 걸쳐놓은 스카프며 수건이며 집에서 입는 옷들을 만지작거리더군요. 그 태도는 신기한 것을 구경한다기보다는 매우 소극적이며 시니컬하였습니다. 약간 핑로텅이해 보인달까요? 그냥 옆모습만 보는 건데도 그 여자의 집중력이 느껴질 정도랄까? 나는 지금 살짝 짜증났으니까 건들진 않아 라고 역체에 글씨가 써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보통 눈 떴을 땐 사라지곤 하잖아요. 하지만 이 여자는 한땅 주로 아내의 물건들을 관심을 보이며 배려하더니 어느 순간 장 뻗고 수룩 잡아버렸습니다. 눈을 밀고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리적으로 사람이 불을 열고 나가듯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묘사를 해보자면 돌을 감쌀 정도 길이의 흑발에 옷은 하얀색이었습니다. 그것은 여자들이 예쁘게 보이거나 멋을 부리기 위한 즉 외출복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귀신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소복도 아니었던 것 같고 약간 별의 풀을 먹인 듯한 질긴 입은 호철 같은 것으로 만든 질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발끝까지 내려오는 진 옷이었지라. 키는 대략 164에서 7 정도 되는 진키를 웃도는 정도였고 얼굴은 미인형으로 나이는 대략 20에서 22 사이. 눈이 아주 예뻤고 입술이 도톰했으며 비만은 동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결혼했습니다. 다심 없으려. 어쨌건 여자는 안방을 남았고 저를 멈춰나게 두어서 찬찬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저는 비누판으로 안방불을 켰습니다. 여자는 잠을 나간지라 밖으로 못 나가겠더군요. 그렇게 일어나서 침대에 부방비로 앉아있었는데 아직도 그 여자가 제 뺨을 톡톡 범들인 촉감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순간 또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잠을 나와 거실에 나오자마자 잽싸게 문지방에 불을 켰습니다. 자외위 여자는 없었고 누가 집에 들어온 흔적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돌아올 아내에게 뭔가 예지할까 했지만 괜히 그런 얘기했다간 가뜩이나 시골 같은 데다 시멍치 차려진 것도 미안하고 무엇보다 아내가 밤새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저는 대낮이 될 때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상한 집의 일들이 말이시라. 결혼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신혼 때는 목각으로 된 원앙도 진열해 놓습니다. 그것의 고리를 서로 포개어 지그이기 오퍼 스피커 위에 올려놨었죠.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아침에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저 원앙 말이야. 응? 원앙? 왜? 저리가 자꾸 벌어지네. 자기 전에 포개놓고 아침에 눈 뜨면 꼭 벌어져 있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보니 목과 원앙의 거리는 잔손 때문에 자연히 벌어졌다고 보기에 너무 벌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사이 좋은 원앙을 본 누군가가 기분 나빠서 확 찢어놓은 것 같이. 순간 저를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 짓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히 걱정할 게 뻔히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원앙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 원앙부터 보았죠. 하지만 일부러 포개놓은 원앙의 부리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살았던 범죄의 그 집은 볕이 잘 들지 않지는 않아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에 온통 새살림이 깨끗함에 점동되어 있으니 지저분할 일이 없죠. 그런데 거실 구석에 가만히 서서 집을 바라보며 뭔가 제 눈엔 엄청나게 지저분해 보인다고 믿어. 뭔가 뭐라고 현란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지러져 있는 느낌. 그렇다고 가까이 가서 뭔가를 치우려고 보면 또 깨끗하고 또 멀리서 보면 너무 어지러져 있는 것 같아서 머리가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게 이 집의 이상한 지원을 느끼고 있을 때쯤 저는 어떤 일을 계기로 심각함을 느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고 저는 침대에 아내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침대 안쪽 벽 가까이에서 자고 저는 수시로 화장실을 갈 수 있게 침대 바깥쪽에 누워 자고 있었죠.
그렇게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웬 할머니가 제 오른쪽 귀에 대고 엄청난 괴성을 지르는 겁니다. 일어나! 저를 순간 고막이 나간 듯 귀가 멍멍하여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소리를 지른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아내만 옆에서 잘 자고 있더라고요.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땐 정말 얼마나 놀랐던지. 그 일이 있으로 저는 정말로 안방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거실과 서재에서 지내다가 어쩌다가 안방에 들어가 잠이라도 자게 되면 다시고 잠이고 어길 없습니다. 그냥 잠만 들만 하면 할머니가 제 귀에 대고 소리를 질러대고 심지어 어쩔 때는 욕을 해대는 틈에 덜어버리듯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내에게 할머니에게 한고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담담하게 대답하더군요. 나도 그런 일을 겪은 건 아니지만 왠지 그런 것 같더라, 느낌이.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아내에게 털어놓은 이후부터 그 일은 아내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엄청나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뭘 잘못 먹었는지 잠이 꼬이고 배가 배풀어서 응급실 수녀밥이 직전이었는데 아내가 쓰는 전기 네트 위에서 등을 지지며 계속 버텼죠. 이러다 말겠지 싶어서. 그래서 밤새 끙끙 앓고 아내가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잠을 자야 하니 별은 껐고 아내는 옆에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제 상태를 계속 체크해 주었죠. 저는 밤새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나마 상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즉 아내가 제 옆에서 간호하다가 퉁퉁 소리가 나서 잠이 깼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여 저를 보니 제 배 위에서 웬 처녀가 넓히듯이 두 발로 제 배를 쿵쿵 밟고 있더라는 겁니다. 퉁퉁거리던 소리는 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제 배를 신나게 밟고 뛰어올라서 자기 머리가 천장에 쿵쿵 찍히는 소리였던 겁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는데 막상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앓고 있고 무슨 소리라도 내면 처녀가 자기를 볼까봐 그냥 있었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여자가 너무 신나게 제 배 위에서 너를 끼어대는 것이 그러다 보니 기가 막힐 정도였다죠. 너무 재밌어 보여서 자기도 뛰고 싶을 정도였대요. 저는 그제야 그 여자에 대해서도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가 본 여자를 제게 묘사했는데 딱 제가 본 그 여자더군요. 와, 그 얘기까지 들으니 정말 이놈의 집에 정남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집 내놓고 이사 가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 부부는 낮과 밤을 의도적으로 바꿔서 생활했습니다. 낮에 자고 밤에 일하든지 놀든지 아니면 궤도우기면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그땐 정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죠. 하지만 아내는 이 일을 괜히 부모님들께 얘기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금한 상태였기에 현실적인 고민이 더 컸습니다. 처마질이 당진 시골이었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일요일마다 성당에 가서 처마 부모님들과 비산을 했습니다. 제가 냉담쟁이긴 했지만 그래도 천주교 세례도 받아서 거부감은 없었죠. 애초에 결혼식도 성당에서 올렸으니 뭐. 하루는 거기 시골 성당에 새로 오신 젊은 신부님과 비사가 끝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저희 집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채목에 거는 묵주를 추첨하여 저와 아내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효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은 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겪고 있던 스트레스가 컸다는 이야기겠죠.
저희는 세수할 때 빼고는 독초를 칼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뒤로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저희가 있는 안방에는 아무런 일도 없는데 저희가 없는 거실, 주방 이런 곳에서 소음이 나는 겁니다. 심지어 그때부턴 정말 노골적으로 그릇을 땅땅 치고 초천을 신경질적으로 흔들고 어떨 땐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지만 어쨌건 장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음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죠. 애초에 저희가 얼마나 시달렸으면 뭔 소리가 나건 말고 그 예민한 애들이 잠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곳에 행복을 느꼈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장선급에 잠시 들어가 드라마 작업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몹시 바빠지기 시작했죠. 집이 외곽에 있다 보니 차편이 없어서 저는 차를 끌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던 도로는 월단 과천 고속화도로였습니다. 당시 당선국보다는 강남 착동역 더블에 있던 드라마 제작사로 출근을 했었는데 아침에 출근했다가 새벽에 잠깐 눈 붙이고 또다시 출근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죠. 그날도 잠에 들어갔다가 새벽에 다시 출근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귀가 싸한 느낌에 제가 룸미러를 보니 뒷자리에 그 할머니가 앉아있는 겁니다. 순간 피곤함과 잠이 확 깼습니다. 톰들 아무렇지도 않게 뒷자리에 앉아서 차창을 보는 그 할머니를 뭐가 그리 화가 났는지 계속 등시렁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게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뭐가 그리 화가 났는지 계속 등시렁대는데 어느 순간부턴 두섭진 않고 운전하는데 심하게 거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소리에 집중하느라 앞차를 들이받을 뻔했고 전 갑자기 화가 나서 혼자 과부 소리쳤습니다. 에이씨 진짜 적당히 좀 해. 계속 이럴 거야? 내가 진짜 무서운 사람 데리고 와서 혼쭐을 내줘?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들은 그 할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 계속 이럴 거다. 어디 우리 집에다 신혼 살림을 차려? 내가 죽을 때까지 괴롭힐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 죽은 거 아니고 아무튼 저는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는 운전을 했고 양재진의 광에 또 뭐야? 양진아 씨 별일이 있어 뭐? 그리고 내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새벽이나 잠에 차를 몰아 출근하는 날이면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로 말하는 내용은 이것들이 나를 이런 대접을 하냐는 등 내가 거짓을 하냐는 등 저분과에게 서운함을 들켜마는 식이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저와는 모르는 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촉맨이에요. 저 사람. 아니 귀신. 아무튼 이런 일은 2년의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더 짜증스러운 것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저희 7개월을 두 집에서 더 살았다는 거죠. 저희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저를 경제적으로 건강하고 일이 잘 안 풀려서 실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가 혼자 있다가 나쁜 생각도 하게 되었죠. 다행히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2년 6개월의 최악의 시간을 잘 이겨낸 후 저희는 용인으로 이사왔습니다. 집에 대한 부분이 워낙 신경 쓰여서 이사하기 전에 철학관 하시는 아는 분께 여쭤봐서 이사할 동네까지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제가 요민이 잘 맞는다고 하여 이사를 했고 아파트 동로수에 숫자 5가 들어가면 좋다고 하여 이삿때 뒤져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에 이사 왔을 때 그 포근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그 집에 살던 존재들이 따라오진 않았는지 정말 일도 잘 풀리고 지금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가 그지를 빨리 나가고 싶은 탓에 세입자가 들어오자마자 최대한 서둘렀는데 1년쯤 살다가 창트렁크에서 그 집 살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상자에 그질에 있던 가스 오븐 손잡이와 욕실 마디를 발견해서 얼른 가져다 주었죠. 하지만 세입자를 만나지 못하고 전기실에 맡겨뒀습니다. 그리고 차를 끌고 아파트 단실을 나오는데 저는 순간 겁소리를 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면에 둘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너머 언덕에 공동묘지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장작 2년 6개월을 살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분명 병치였습니다. 이 동네가 평소에 안개가 많긴 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지옥을 여태 못 볼 수가 있지? 술발 오싹하고 기분 나빠서 저는 얼른 차를 몰아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2달가 있다가 아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바로 그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아줌마였습니다. 아줌마는 이사를 가려 하는데 집주인이 번호를 바꿨는지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해서 알고 있던 번호를 알려줬죠. 그리고 저희 아내는 대신 궁금했는지 아줌마에게 넌지시 물어봤답니다. 그의 이사가시냐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그러더랍니다. 집에 귀신이 나와요. 이로써 확실해졌습니다. 저희가 문제였던 게 아니었던 거죠. 물론 사람이 지가 화하면 그런 것들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나쁜 집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약간 코미디스럽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때 당시 저희 부부는 정말로 고통을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해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공유해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무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의 어둠이었고 다음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항상 진리를 잘 살피세요.